같은 자리에 서 있는데도 어떤 집은 복이 흐르고 어떤 집은 멈춰 있습니다. 흐름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되찾아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우리 집은 이상하게 일이 안 풀려. 무언가가 걸린 듯한 답답함, 노력해도 돌아오지 않는 보상. 그건 단순한 불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건 어쩌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할머니도 늘 말없이 참고만 살았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살아왔고, 형제들은 서로 등을 돌린 채 어색한 거리를 두고 살았다고요. 그 묵직한 공기는 어릴 적부터 익숙했습니다. 누군가 화를 내지 않아도 그 공간은 늘 긴장이 감돌았고, 웃음소리보다 깊은 한숨이 먼저 들리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그랬는지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책장의 먼지처럼 그 모든 감정들은 그냥 덮여버린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게 바로 업입니다. 죄라 하기엔 너무 무겁고 운명이라 하기엔 너무 정교한, 마음의 흔적이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 사이에 스며들고 말투와 표정, 결정과 행동에까지 녹아듭니다. 무의식 속에서 자란 그 씨앗은 마침내 자식의 삶을 규정하는 뿌리가 되어버리죠. 복은 단절을 두려워합니다. 흐르던 길이 멈추면 다시 돌아오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맺힌 감정, 풀지 않은 원망, 말하지 못한 상처들이 복의 길을 막는 벽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잡아당기면 그 끝엔 오랜 세월이 얽힌 매듭이 보입니다. 그건 내가 묶은 것이 아니었고 풀 생각조차 못했던 매듭입니다. 어떤 집안엔 알 수 없는 슬픔이 겹겹이 쌓여 있고 어떤 가문엔 끊이지 않는 다툼이 대물림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우연이라 여기지만 흐름을 알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복이 들어오지 않는 집에는 늘 비슷한 결핍이 반복됩니다. 돈이 모이지 않고 관계가 꼬이고 마음은 늘 허전합니다.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애를 쓰지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언제나 허무함만 남게 되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흐름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문제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끊겼는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가족 사진 속 웃음 뒤에 숨겨진 말 못할 이야기들, 아버지의 무표정한 얼굴에 담긴 서운함, 어머니의 지친 손끝에 남은 포기 같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복이 머물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고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침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역할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선택을 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무뎌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심장이 먼저 긴장하는 가족이 있죠. 누군가는 고개를 돌린 채 살아가고 누군가는 의무처럼 연락을 유지하며 누군가는 애써 아무 일 없는 듯 웃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무너진 관계는 쉽게 복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건이 아니라 감정의 층으로 내려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된 말보다 그 말이 날아들던 날의 공기가 더 오래 기억되는 것처럼요. 끊어내야 할 업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고 쌓인 감정, 이해받지 못한 채 흘러간 눈물, 묵인해버린 분노,
그것들이 고리처럼 남아 다음 세대에게도 같은 무게를 안깁니다. 어릴 적 방 안에 홀로 있던 기억, 엄마 아빠의 말다툼이 벽을 타고 들어오던 밤, 눈치를 보며 조용히 숨죽였던 어린 나.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감정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때론 자식에게, 때론 배우자에게, 때론 자기 자신에게 말로는 달라지고 싶다고 하면서 몸과 마음은 이미 익숙한 패턴 속에 머뭅니다. 그게 바로 업의 작용입니다. 업은 끊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내 것이 아님을, 이미 지나간 것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물줄기는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누군가와의 인연을 끊으면 복이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순 있지만 진짜 끊어야 할 건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쌓인 말 없는 응어리입니다. 업은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 미움이 또 다른 고리를 낳습니다. 결국 내 마음에도 복이 들어설 틈은 사라지게 되죠. 때론 용서가 아닌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는지,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를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내 마음부터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감정은 벽이 되지만 이해는 작은 틈이 됩니다. 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고 복은 그 바람을 타고 다시 흘러옵니다. 집안에 맺힌 업은 사람이 아닌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복은 늘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었는지만 조용히 기다릴 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대물림을 말할 때 물질을 떠올립니다. 땅이나 재산, 혹은 가업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 말이죠. 하지만 진짜로 이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기운입니다. 사람 하나의 말투, 표정, 침묵 속에서 그 집안의 공기가 느껴지곤 합니다. 그 기운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다음 세대에게 흐릅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느낍니다. 부모의 불안, 숨겨진 분노, 포기한 삶의 태도를 말보다 먼저 체득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도 모르게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움츠러들고 기회 앞에서 머뭇거리며 사랑을 주기보다 의심부터 합니다. 그건 교육이 아니라 업입니다. 몸에 배인 삶의 리듬, 내가 선택한 적 없는 감정의 흔적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아무런 이유 없이 늘 슬프고 어떤 사람은 늘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이유를 몰라 더 아픕니다. 하지만 어렴풋이 압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란 걸. 이 감정이 어디선가부터 왔다는 걸요. 어쩌면 어머니의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무너졌던 자존심, 할머니가 감당했던 전쟁 같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요한 슬픔이 단 한 번도 말로 해소되지 못한 채 숨결처럼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복은 그런 기운 속에선 머물지 않습니다. 막힌 감정의 흐름 속에서는 기쁨도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을 부르고 싶다면 먼저 기운을 정리해야 합니다. 말로 풀 수 없는 상처를 느낌으로 알아차리고 침묵으로 안아주는 것. 그 집안의 첫 번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업은 계속 흘러갑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 다음 세대에게 스며듭니다. 끊는다는 건 사실 돌아보는 일입니다.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를
그 무너진 자리를 바라보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업의 고리를 멈추는 시작이 됩니다. 기억은 잊혀도 기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보다 더 깊이 스며든 침묵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 침묵 속에 복을 막고 있는 답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상처는 피하려 할수록 커집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지만 이윽고 그 자리는 아무도 밟지 않는 금기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둘 금지된 말이 생기고 피해가는 질문이 늘어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주 침묵하고 자식들은 말없이 눈치를 봅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감정은 더 뚜렷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채널을 통해 두려움과 분노, 미움이 교차되죠. 그런 집안에는 복이 길을 잃습니다. 무너진 자리는 감춰진 채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그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무겁습니다. 진짜 용기는 그 무너진 자리를 다시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마주하면 더 아플까봐, 꺼내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우린 입을 다물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고통은 말해지지 않으면 흐르지 못한 채 그대로 고입니다. 그 고인 감정은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애쓴 사람들의 흔적일 뿐입니다. 누구도 악의로 한 선택은 아니었지만 그 선택의 파편이 지금의 나에게 박혀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파편을 꺼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아프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그냥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그 고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겐 이 모든 이야기가 너무 오래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부모, 다시는 마주할 수 없는 형제, 잊었다고 믿고 싶었던 기억들. 하지만 업은 시간의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잊었다고 사라지지 않고 무시한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선 당신이 중요합니다. 흐름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그 무너진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눈길 하나가 복이 다시 길을 찾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 용기는 모든 걸 해결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그저 도망치지 않겠다는 다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작은 숨결이 살아납니다. 복은 그런 고요한 자리에서 조용히 문을 두드립니다. 복은 사람처럼 머무는 자리를 가립니다. 늘 분주한 곳, 다툼이 오가는 곳, 침묵 속에서 불안이 번지는 곳엔 잠시 다녀갔다가도 다시 떠나버립니다. 사람들이 자주 묻습니다. 왜 우리 집엔 복이 안 들어오죠? 그러면서도 늘 밖에서만 답을 찾으려 합니다.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시기가 나빠서. 하지만 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집안의 기운, 말의 흐름, 감정의 온도 속에서 조용히 발길을 멈춥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면 괜히 숨이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이유, 그건 단순한 호감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쌓인 감정의 결이 복을 머무르게 하는 울림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은 언제나 평온한 곳, 정직한 마음, 진실이 억눌리지 않은 자리에 앉습니다. 하지만 멈춰선 집은 다릅니다. 오랜 불화가 말로 풀리지 않고 서로의 감정은 이해 없이 가로지르고 늘 누군가는 불안한 희생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엔 아무리 좋은 일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잠시 반짝였다가도 곧 다시 어두워지고 맙니다. 그 어두움을 밝혀야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는 스스로를 낮추고 이해하며 먼저 따뜻하게 물어야 합니다. 너 그때 정말 힘들었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그 말 한마디가 복이 앉을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마음의 집이란 그런 겁니다. 기억과 감정이 쌓인 공간, 그 안에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가 곧 그 집의 운명을 바꾸는 방향이 됩니다. 작은 화분에 매일 물을 주듯 복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그런 정성의 말에서 자랍니다. 가끔은 아무도 없는 집에 햇빛 한 줄기만 있어도 그 공간이 따뜻해 보이듯이 복도 그렇게 한 사람의 진심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다시 머물 준비를 시작합니다. 가장 무거운 말은 오래 묻힌 말입니다. 하고 싶었던 순간을 넘기고 해야 했던 자리를 지나 마침내는 하지 않아도 되는 말로 사라져버린 것들. 그런 말들이 집안에 쌓이면 시간이 흘러도 마음은 제자리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지만 속은 언제나 무언가 눌려 있습니다. 그건 비밀이 아니라 진실이 말해지지 않은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진실이 사람을 다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그 순간을 넘기고 결국은 모른 척하는 삶을 택하죠. 하지만 복은 그 침묵 위에 내려앉지 않습니다. 가짜 평온을 뚫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 말합니다. 사실 난 그때 너무 아팠어. 그 한마디에 멈춰있던 시간들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것만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서툴고 말끝이 떨리겠죠. 하지만 그 고백 하나가 수십 년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는 그때 외로웠어. 난 늘 인정받고 싶었어. 너를 미워한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었을 뿐이야. 그 말들이 모여 업의 고리를 조금씩 풀기 시작합니다. 이해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해를 시작하게 만드는 가장 부드러운 첫걸음입니다. 가족은 쉽게 미워지지만 그 미움 뒤에는 늘 말하지 못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감정을 꺼내는 사람, 그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다시 흐르는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복은 진실 앞에서 다시 맑아지고 고백 앞에서 다시 흐릅니다. 오래 멈춰 있었던 감정들, 그 모든 고요한 외면들을 지나 이제 흐름은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누군가의 첫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그 일은 다 지난 일이야. 기억도 잘 안 나. 그러면서 괜찮은 척 문제 없다는 듯 살아갑니다. 하지만 감정은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뇌는 잊었다고 해도 몸은 기억하고 마음은 아직 그날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문득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할 때, 별일 아닌 상황에서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이유 없는 슬픔이 올라올 때, 그건 기억 때문이 아니라 그때 눌러버린 감정이 아직 거기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업은 그렇게 이름 없이 남아 우리의 반응과 선택을 조용히 이끌어갑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이 상황만 되면 이상하게 힘들지? 그 질문이 끝에는 대개 말해지지 않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혼자 넘겼고 너무 오랜 시간 그냥 참았습니다.
그건 강한 게 아니라 흐르지 못한 겁니다. 복은 흘러야 머뭅니다. 감정도 흘러야 사라집니다. 어떤 집안은 감정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지금 그걸 왜 꺼내? 그냥 조용히 살아. 그 침묵이 세대를 건너가며 무형의 족쇄가 됩니다. 그래서 자식은 말을 잃고 손주는 감정을 모른 채 자라나 결국 누군가가 이유도 모른 채 고통을 감당하게 됩니다. 기억은 흐릿해져도 그 감정은 몸짓과 기류, 선택의 언어로 남습니다. 복이 멀어진 자리엔 늘 그런 감정의 잔해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다시 들여다보는 건 아픔을 되풀이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흐름을 바꾸겠다는 마음입니다.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정말 괜찮은가? 내 감정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나? 혹시 잊었다고 믿는 그 기억이 아직도 나를 묶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이 시작되면 복은 다시 방향을 바꿉니다. 말해지지 않았던 감정, 묻어버렸던 기억, 그 자리에 진심이 닿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되물림되지 않는 흐름이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운 적이 있었지만 그 울음은 끝내 삼켜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울음은 사라진 게 아니라 집안 구석 어딘가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눈물은 말이 되지 못한 슬픔이고 누구에게도 닿지 못한 고통이며 결국은 흐르지 못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울면 약하다고 배워왔습니다. 울음은 참는 것이고 참음은 성숙이라 여겨졌죠.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울어야 할 순간에 침묵했고 그 침묵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이어졌습니다. 엄마의 눈물은 아이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멈췄고 아버지의 후회는 말하지 않아야 가정이 유지된다는 신념 아래 감춰졌고 형제 사이의 미안함은 쓸데없는 감정이라며 묻혔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흐르지 못한 감정들이 가슴에 고이고 그 고인 물은 복이 흐를 길을 막습니다. 복은 맑은 물처럼 흐르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막히면 썩고 억지로 틀어막으면 멀어집니다. 어떤 집안엔 무언가가 늘 부족하고 기쁨이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그건 감정의 물길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그저 누군가 울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복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땐 진짜 힘들었지. 그래, 울어도 돼. 너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었어.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고여있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은 누군가의 눈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온 집안의 고통이 오랜 침묵을 깨고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흐르지 못했던 감정들이 이제야 길을 찾는 겁니다. 그 눈물이 흐르면 고인 감정은 조금씩 씻겨나가고 공기는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다시 누군가를 향해 열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복은 조용히 그 집을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누군가의 눈물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 울음은 약함이 아니라 회복이고 끝이 아니라 복이 머무를 수 있는 시작입니다. 한 가정이 복을 잃기 시작하는 지점에는 언제나 다정함이 사라진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엔 서운함이었고 다음은 오해였으며 결국은 말하지 않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이제는 감정이 오가는 방식마저 잊혀집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다정함을 기억합니다. 단단한 말보다, 부드러운 눈빛, 질책보다 한숨 속에 담긴 따뜻한 이해를 더 오래 간직합니다. 복은 바로 거기서 피어납니다. 마른 마음을 흘리는 그릇입니다. 어떤 집은 화내는 말은 많지만 안타까움은 없고 걱정은 많지만 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늘 긴장하고 어른은 서로를 의심하며 진심은 말끝에 걸려 전하지 못한 채 사라집니다. 복은 말의 결을 탑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를 더 깊이 느낍니다. 수고했어.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내 마음 이해해. 이 짧은 말들이 가슴 속에 단단히 박혀있던 업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다정한 말 한마디에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고 세상과 화해할 용기를 갖게도 됩니다. 그 다정함은 지금 당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복은 다정한 사람 곁에 머물고 그 다정함이 습관이 된 집안엔 머물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업을 끊는다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말투 하나 바꾸는 일일 수 있습니다. 더는 침묵하지 않고, 더는 상처를 무시하지 않고, 더는 차가운 말로 마음을 덮지 않는 것. 그 작은 다짐이 복이 다시 머무는 문을 엽니다. 세대를 구하는 건 누군가의 큰 성공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돌처럼 굳어있던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오랜 시간 막혀있던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복은 그런 말이 있는 집을 찾습니다. 복은 운명처럼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은 사람이 바꿉니다. 그 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흐름을 다르게 보려는 눈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역사는 달라집니다. 지금껏 이어져 온 무심함, 침묵, 오해, 회피, 그 모든 감정의 고리를 이제 누군가는 끊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바뀌면 집 전체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누군가가 먼저 말을 건넵니다. 예전엔 내가 너무 몰랐어. 그때 너한테 미안했어. 그 말은 작지만 그 울림은 깊고 넓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워하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정함은, 진심은 기어코 닿습니다. 가족이란 참 묘해서 다친 기억도 많지만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유일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 손을 처음 내미는 사람이 복을 다시 불러들이는 사람입니다. 업을 끊는 건 가문을 새로 쓰는 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감정을 삼키지 않아도 되고 말하지 못한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되며 이해받지 못해 외로움을 품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그 다음 세대를 자유롭게 합니다. 아이는 말합니다. 우리 집은 예전보다 말이 많아졌어요. 이젠 무서운 기분이 안 들어요. 그 말 속엔 복이 머문다는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바뀐 건 돈도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감정이 흐를 수 있게 마음의 문을 연 것뿐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당신의 말 안에, 당신의 눈빛 안에, 당신이 선택한 작은 행동 하나 안에 있습니다. 그 선택이 집안의 운명을 바꿉니다.
복이 멈춰 있던 모든 이유들, 이제 당신으로 인해 흐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누구의 것도 아닌 당신이 만들어낸 새로운 길입니다. 복은 기다리는 이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흐름을 여는 이에게 찾아옵니다. 그 집에 맺혀 있던 말들, 묻혀 있던 마음들, 당신이 하나씩 풀어낸 그 순간부터 길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바꾼 건 운명이 아니라 운명을 품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그 따뜻한 마음 위로 복이 조용히 머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